타이틀은 저희는 막 한번 던져보려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. 내 얘기를 하는 토크쇼가 너무 없어서 이제 나도 얘기를 해보고 싶다.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슬리 멘탈이에요. 네, 댓글 같은 거 다실 때는 선풀은 환영하는데요. 악플은 굳이 여기다 다시지 마세요. 찰나에 갑자기 불현듯 들어온 어떤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흉가예요. 흉가. 네, 흉가. 혹시 그래서 흉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고 뻔한 어떤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좁혀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. 혹시 선생님, 네. 성북구에 흉가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? 금시초문인데요. 저희가 사는 동네에 흉가가 있나요? 주로 흉가는 사람이 빈 폐가가 많이 있는 곳에 생기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이게 아마 그 거의 폐가가 기본이 되는데, 근데 제가 지금 정릉에 살고 있는데 네, 정말 좋죠. 깜짝 놀랐어요. 왜 깜짝 놀라셨어요? 아니 제가 주로 가던 곳인데 그 근처에 흉가가 있다는 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근데 흉가라고 하면 그 근처에 가기가 싫을 텐데 그러면은 그 주변이 이렇게 진공현상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나요? 그렇기도 하고 제 동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좀 살았는데 충분히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조금 기피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갖고 제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모르다가 우연하게 제가 풍수지리라는 부분을 조금 관심 갖다가 알게 딱 됐는데 정릉 사동에 아마 그 맛집이 있습니다. 바람난 오리궁뎅이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. 아시죠? 저는 몰라요. 모르세요? 네. 그 바람난 오리궁뎅이가 진짜 맛집이에요. 저 거기 자주 갔고요. 여름 되면 8시 오후 8시가 되면은 거의 음식이 떨어질 정도로 진짜 잘 되는 곳이고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한번 가봐야겠네요. 네. 그 오리궁뎅이가 나오나요? 바람난 오리궁뎅이. 근데 진짜 장면 끝내준다. 네, 그곳이 흉가라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역사 속의 한 인물입니다. 그 김재규라고 들어보셨나요? 그 12.6 사태인가? 네. 북대구 김재규 씨? 네. 그 예전에 그 시대 때 1979년이죠. 12.6 사태가 일어났던 그 장본인데요. 김재규 집이라고 정릉동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. 그 김재규 집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람난 오리궁뎅이 그 옆에. 정말요? 옆에 보시면 200평 정도 되는 큰 집이 있어요. 그런데 김재규 집을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딱 찾아보니까 말은 주변 사람들 그 동네 분들은 김재규 집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거기가 그 중앙 분실이었던 거예요. 공안 분실. 그 옛날 그 유명했던 이전에 고문이 엄청 많았었잖아요. 그 어디죠? 최근에 막 영화도 나왔잖아요. 남영동. 남영동, 그쵸. 고문이 비일비재하고 억압하고 막 이랬던 그 시절에 중앙정보부에서 분실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곳이 정릉 사동에 있는 그 김재규 집이라고 하는 공안 분실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김재규 씨가 거기서 이렇게 살림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. 그곳에 이제 자주 오셨는데 거기서 그 일어났던 악행이 좀 있었던 거죠. 그렇구나. 그곳에 어느 누구의 손도 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그 흉가에 관심이 있는 어떤 매니아 분들이나 있던 체험단에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막 동영상을 막 올리시고 그러더라고요. 영화 곤지암처럼. 네. 그래서 제가 정릉동을 그 취재하기 전에 먼저 곤지암을 봤어요. 그 BBC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흉가로 곤지암 그 정신병이 이제 그 흉가를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일단 영화의 그 큰 어떤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그 곤지암 정신병원은 솔직히 어떤 흉물이 나오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.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. 그리고 그 건물이 작년에 철거가 됐다고 하네요. 곤지암 정신병원. 네. 근데 저희 정릉동에 있는 그 김재규 씨 집은 아직 있는 거죠? 아직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누구 소유로 되어 있나요? 그게 모르겠어요. 아마 그게 사유지로 그러니까 시유지로 넘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아예 손을 안 대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서 왠지
흉가라도 내가 가져가고 싶다는 200평이나 된다는데. 살짝은 했어요. 살짝은 했는데 네. 그 안에 이렇게 몰래 잠입해가지고 체험하신 분들의 동영상을 보니까 1970년대, 80년대 어떤 자료들 있죠. 신문. 네. 그때 그 썼던 그 어떤 물건이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나름 거기도 그러니까 흉가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흉가가 되는 거지. 사람들이 또 애정을 가지고 가꾸면 네. 거기도 나름 역사적으로 또는 이 동네에서 꼭 필요한 장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러게 아마도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겨난다면 지금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 김재규 그 어떻게 보면 공안 분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조금 다르게 재창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요. 그래서 제가 왜 흉가인가 생각을 해서 막 또 찾아봤어요. 여러분 흉가의 가장 상징이 뭔지 아세요? 일단 제 생각에 흉가라 하면 거기서 제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책을 읽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네. 귀신이 나오거나 네. 그런 일이 있어서 흉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흉가는 귀신입니다. 그 안에 그 터 안에서 떠나지 않는 지방령이라는 어떤 귀신이 있어요. 지방령.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지방령의 그 원혼이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김재규 그 공안분실의 안가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서 원을 달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란 말이죠. 아무래도 누가 죽겠어요. 그 시절이 또 그런 시절이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. 고문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고문을 참다가 못 참아서 거기서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안 좋은 기운들이 있겠습니까? 거기다가 또 그곳에 주로 계셨던 그 김재규 그 본인마저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쵸. 지금 죽임을 당한 거죠. 그런 원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 흉가를 그 체험하려고 하시고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. 근데 이거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요. 네. 그 흉가 바로 옆에 있는 바람난 오리공댕이라는 데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게 그 모든 게 그쪽으로 안 좋은 기운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좋은 기운은 반사적으로 오리공댕이로 간 거 아닌가. 정말 근데 예리한 말씀이신데요. 네. 그 예를 들면 극장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면 그 작품은 되게 잘 돼요. 아, 그래요? 그냥 그 작품은 잘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. 그런 것처럼 바람난 오리공댕이 자체가 원래 맛이 있기 때문에 맛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제 이 얘기가 너무 호루맹랑한가요? 호맹맹하다기보다는 정말로 저는 정릉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정릉에는 오로지 정릉만 있는 줄 알았어요. 그 정릉에는 솔직히 말하면 릉 자체가 무덤이잖아요. 그렇긴 터가 무덤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릉 무덤 위에서 무덤 근처에서 삶과 죽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대로. 그 마무리로 네. 그런 속설이 있어요. 정릉에서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되게 흥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 흥한 어떤 기운 때문에 밖에 나가서 되게 잘 살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패가 망신하거나 망해서 들어온다라는 또 속설이 있어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절대.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속설이 있다는 거를 그 정릉에 사시는 토박이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거나 그 이제 오래되시는 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어떤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정릉에서 되게 사업도 잘 됐고 잘 살았어요. 그런데 너무 잘 됐으니까 이제 조금 더 넓은 곳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. 그치. 딱 나갔는데 망해서 들어오시는. 이게 근데 일종의 그 정릉 동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퍼뜨린 소문일 것 같아요. 정릉에서 잘 되신 분들이 계속 정릉에 사시면서 네네. 정릉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발전에 힘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. 제가 워낙 약간 좀 사차원 이상세계 살고 있잖아요. 네. 이상세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의 무덤인데 그쵸. 그 그게 왕후의 정릉이죠. 정기가 세기 때문에 쉽게 놔주지 않는다. 아니면 정릉의 그 모양을 보면 자궁 모양이다. 해가지고 여성의 정기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속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. 네, 공감하시면 좋아요 막 눌러주시고요. 비공감하시면 눈팅 해주세요. 네. 얘기를 한번
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진그룹의 갑질. 예. 질. 근데 보통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갑질하는 사람들은 좀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특히 그 엄마로 나오는 일명 이루재단인가 거기 이사장이 한 명이 여사라고 했어요. 이명희 씨. 한진그룹.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아니 저 정도 재력이면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럴 텐데 도대체 뭔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렇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? 이제 그게 의문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어떤 이유일까요? 어떤 이유일까요?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한 이유는 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분이 한 말이라는데요. 가난한 사람은 백만장자를 질투하지 않는다. 조금 더 잘 나가는 가난뱅이를 질투할 뿐이다. 라는 말이 있대요.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백만장자 나하고 너무 머니까 그냥 부러움의 대상일 뿐인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좀 돈을 더 잘 벌면 그게 이제 질투가 되고 그게 이제 분노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한진그룹이 물론 이제 돈도 많고 그렇지만 그분의 클래스에서는 본인보다 더 잘 나가는, 그러니까 본인이랑 비슷하다라고 봤는데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걸 그렇게 풀지 않았나라는 참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이건 제가 오늘 문득 그냥 생각이 난 건데요.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부당하게 대우를 했어.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꼬우면 너도 성공해. 이제 네. 그런 식의 그런 사고 방식이 결국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하거나 성과를 내면 그거는 내가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꼬아서 그래 내가 이제 이런 그 단계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아니 꽂게 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명희 이사장도 자기가 이제 두 가지인 거죠.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서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일단 스트레스를 받았고 하나 더는 그 평소에 듣던 그런 교육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꾸우면 너 성공해.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네. 저는 선생님 갑질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 이러면 안 되는데요. 네. 태생이 한여근성이 있어가지고 갑질이 뭐예요? 도대체 갑질은 뭔가요? 그러게요.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. 너는 유전자의 의뢰근성이 있는다고. 저 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. 예. 제 생각에 지금 이제 갑질이라는 말이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되게 좋은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문화가 좀 바뀌고 싶은데 그 갑질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그 분들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피해의식이 있으시니까 하는 겁니다.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일단 돈이라는 거죠. 아니면 영향력, 아니면 권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갑질로 푸는 게 아닌가. 근데 그 갑질로 푸는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잘 쓰셨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됐을 텐데. 그러니까요. 너무 사람을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대잖아요. 상대방의 그렇죠.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나한테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상황. 그 이명희 그 여사도 아니고 그 이명희 그 여자분이 그 가위를 또 던졌다 그러고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니까 가위를 가방에 항상 갖고 다녔다 하더라고요. 아니 그리고 그분의 표정을 보면은요. 그 공석에서 그분이 그 얼굴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표정이 어떠시냐면요.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이 모습을 딱 보고 어떤 느낌이냐면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런데
더 놀랐어요. 더 겁이 났던 건 뭐냐면 이번에 검찰 소환 나왔잖아요. 네. 그때 그 여자의 그 표정을 봤는데 좀 새초롬하다고 할까? 좋게 말하면 좀 새초롬하고. 새초롬보다는요 정말 되게 피폐해서 지금 나오신데 과연 저게 진심인가? 과연 진실이가 저것 또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? 어떤 공분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연기인가? 이게 저는 더 무서운 거예요. 했을 때 그게 부당하다면 우리가 그때그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용기와 그런 분위기와 무엇보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누가 뭔가를 막 따지고 그러면 참 뭐 그런 걸 갖고 꼬치꼬치 따져 뭐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 대신에 그래 네가 용기를 갖고 부당한 걸 얘기했구나라는 걸 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 그래서 이제는 의뢰의 입장이 아닌 차원에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네. 와보숑 이사장님. 평소에 이사장님께 네. 이사장님 예. 보고 계신가요? 나는 갑이다. 예, 오늘은 우리가 갑을 꼭 갑이 안 되더라도 갑과 을이 상생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당한 일이 있다면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며 네. 저희의 첫 방송 이렇게 네.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조금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. 원래 그런 방송이거든요. 네, 오늘은 이해해 주세요. 네, 또 그럴 수 있어요. 언제쯤 우리가 익숙해질지 모르겠으나 할 때마다 이렇게 사고가 나도 네. 저희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방송할 때 예고하겠지만 혹시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. 저희가